연구자들은 거의 5년에서 10년 동안에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실은 자기 기술에 대해서 자기 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똑같았어요. 이 기술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오히려 자존심을 상해하세요. 내가 여기에 전문가인데 너희들이 뭘 알아? 라고 대응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야?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야? 기술을 개발하려면 연구자가 돼야죠. 저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 주식회사 AM폴리 대표 노상철입니다. 현재는 누적 투자를 한 149억 정도 받아서 이번에 마무리를 했고요. 바이오, 의료, 식품 이런 전반이 산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소재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덟 살 때부터 알바를 했어요. 명함을 아파트마다 이렇게 꽂고 다니거나 신문도 돌려봤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계속 매점에서 일했거든요. 누가 해볼래라고 하면 한번 해볼까? 새로운 경험일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학비도 안 내도 되고, 일단 무언가를 이렇게 시도하고 견뎌내고 했던 것들이 실은 지금 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저는 이제 석사를 마치고 이제 국가 공인시험기관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공인시험 기관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방법에 따라서 루틴하게 정확한 결과를 내는 게 잡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석사까지 하고서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이제 박사학위로 들어가게 됐어요. 다양한 조직들에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 환경을 보면서 어떤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모습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됐어요.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리더들이 많이 조직을 망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분야의 박사라고 하면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탁월할 수가 있지만 실은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리더들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모든 것들에 대해 자기들이 최고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조직은 그 리더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리더가 중요하다면 내가 한번 그 리더가 돼서 영향력이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좀 시작을 했어요.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천연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플라스틱이 바로 합성 고분자 물질에 속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싸요. 투명해요. 물성도 좋아요. 그리고 대량으로 되게 막 찍어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합성 고분자 물질의 단점이 뭐냐면 만드는 과정 속에서 환경을 좀 오염시킬 수가 있고 자연에 방치하면 절대 분해가 안 돼요. 반면에 천연 고분자 물질은 나무 같은 거 잘라가지고 묻으면 썩잖아요. 자연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분해가 돼요. 근데 천연 고분자 물질 단점이 좀 약해요. 실제로 사용되는 범위가 되게 제한되었죠. 이런 천연 고분자 물질의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나노 소재가 가지고 있는 강도가 높아진다든지 투명해진다든지 나노셀룰로즈라는 새로운 소재를 천연 고분자 물질에 적용한, 그러면 기존의 바이오 플라스틱에 이 나노셀룰로즈를 함께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약했던 물성들을 높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성장 속도를 말할 때 연평균 성장률이라는 걸 말해요. 일반적으로 3에서 4%고 좀 혁신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소재는 막 8%, 10% 가는데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24% 정도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그 시장이 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기술 기반의 창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혁신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랩에서 어떤 기술을 구현하는 거랑 제품화가 돼서 고객들한테 전달되는 그 단계로 가는 거는 저는 거의 100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창업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단계는 정말 1, 2단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똑같았어요. 초기 창업할 때는 앞만 보는 거죠. 팀빌딩도 그래서 연구원들만 뭐 뽑는 거예요. 잘 만들면 알아서 사람들이 사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원하는 가격, 그런 물성들을 갖추지 않으면 판매가 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똑같은 수학 문제를 풀 때 인수분해를 해서 풀기도 하고 함수를 이용해서 풀기도 하고 실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실은 기술이라는 것도 그래요.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은 실은 하나가 아니에요. 특히 또 연구자들은 거의 5년에서 10년 동안에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자기 기술에 대해서 자기 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기술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아
같아요라고 말할 때 오히려 자존심을 상해하세요. 내가 여기에 전문가인데 너희들이 뭘 알아라고 대응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투자 유치를 할 때 이거 가지고 뭐 이게 되겠어요? 이 기술이 가능하면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질문할 때는 이 기술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이 기술이 그래 좋다라는 걸 알고 뛰어나다는 걸 아는데 수많은 시장 환경, 경쟁 환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상품화돼서 시장에 점유할 수 있느냐,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건데, 그런 아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만 맴돌거든요. 그러니까 후속 투자가 안 되거나, 이제 우리가 보통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R&D 과제로만 돌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야?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야? 기술을 개발하려면 연구자가 돼야죠.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내 기술이 가장 적합하냐? 아니고 부족하고 다른 대안이 있다고 했을 때는 빠르게 피보팅을 하거나 다른 접근 방법으로 사업하는. 왜냐하면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기술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잖아요. 즉 연구자 마인드인지 사업자 마인드인지를 명확하게 자리매김하는 것들이 좀 더 성공적으로 사업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나 기술이 어떻게 보면 완벽하고 뛰어나고 혁신적이고 그런 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연구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 소재를 만들었을 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출시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정도 돼야지 내가 만족해. 근데 그게 언제 깨졌냐면 소비자, 고객들을 만나고 미국에 가면서 부모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사업을 하냐. 그게 아니라 10%면 10%짜리를 상품화해서 거기에 맞는 고객이 있는 거고 20%짜리가 있으면 20%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건 너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결정하는 건데 왜 너가 한계를 정해놓고 너의 그 범위를 정해놓고서 왜 0에서 1로 가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냐고. 그 제품에 따른 그 각각 사양과 특성에 따른 고객을 만나가야 되는데 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면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내가 완벽하지 않은 거 냈는데 이거 문제 가지고 나한테 크레임 걸거나 고객을 잃어버리면 어떠지?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실은 그게 아닌데 완전하게 만들었을 때 공급한다? 그러면 아마 평생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일단 고객에 전달해보고 그러면서 그래야 피드백을 받잖아요. 피드백을 받아 고민을 하지 내가 앉아서 이건 이러니까 이럴 거야. 그건 제 생각이죠. 고객의 생각과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실은 저는 창업 때부터 항상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는 뒀어요. 왜냐하면 친환경 소재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시장은 국내가 되게 작고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친환경 소재, 환경을 생각하느냐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높아요. 로레알이라든지 외국 기업들에 대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제품 소개보다 더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점으로서 자기 제품들과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더 많은 부분들에서 할애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소재가 그런 부분들에 부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일단 해외, 특히 유럽이나 미국 시장들을 먼저 타겟팅해서 거기서 저희가 인정을 받고 성장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도 쉽게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 법인은 한 올해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기업하고도 지금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럽 쪽의 법인도 곧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해외에서 볼 때 AM폴리라는 회사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수많은 기업, 한국에 있는 작은 기업 중에 하나? 어쩌면 그 정도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특히 저희가 이제 유럽, 스위스나 독일 쪽에서 가서 미팅을 주선해 보면 그 미팅 자체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코트라에서 AM폴리를 소개한다든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AM폴리를 소개하니까 좀 더 신뢰성을 가지고 첫 미팅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가장 어려웠던 것들은 문화적인 차이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예의다, 매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매너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유럽에다가 메일을 하나 보내요. 이런 프로세스가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유럽 쪽에서는 그게 되게 기분이 상했나 봐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읽어보고 파악을 해도 굉장히 매너 있게 보냈고 그냥 포멀하게 되게 잘 보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들은 단지 또 메일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자기네들 문화에 빗대어서 이것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어쩌면 문화적인 차이나 소통의 차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미리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하고 이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한국식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했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반성을 하고 이후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더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늦게 창업을 했잖아요. 늦게 창업을 하고
실은 올인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50년 동안에 제가 겪어왔던 경험과 역량과 모든 것들을 AM폴리라는 회사에 다 쏟아 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제가 엄청난 산통을 겪으면서 낳은 늦둥이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자라가는 형태, 모양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우리의 스타트업이 자라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데스밸리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도 있을 거고 질풍노도의 시기도 다가올 수 있을 거고 또 어떨 때는 성장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굴곡을 만나는 게 마치 우리 사람의 인생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팔다리를 구성하는 것처럼 결국 AM폴리라는 늦둥이를 구성하는 게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구성원들 주변에 돕는 사람들 결국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노력만으로 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노력들과 지원과 관심을 통해서 크는 거잖아요. AM폴리라는 젖먹이가 조금 이제 아장아장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큰 거고 아직 그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저는 이 아이들을 좀 더 잘 키워서 성장해서 그 자기의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들이 제가 AM폴리라는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